안녕하세요. 찬명석입니다. 삼성전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11만원 돌파했죠. 여전히 반도체 업황이 좋고요. 삼성전자만 좋은 게 아니라 오늘은 하이닉스도 굉장히 파격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수급 자체는 오늘 하이닉스 쪽으로 좀 옮겨는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동반 상승해주고 있고요. 그중에 우리 삼성전자를 좀 더 알아볼 건데 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중국발 외신인데 삼성이 DDR5 가격 발표를 11월 중순까지 연기한다라고 해요. 요거 중국발 외신이거든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굳이 먼저 발표를 해서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의미로서 결국엔 4분기 매출 역시도 좋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국발 외신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오늘 SK도 목표가 상향이 됐죠. SK증권에서 무려 1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근데 삼성전자도 사실 제시는 해줬어요. 얼마 제시해줬냐? 17만 원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정말 강력한 목표가 상향이 되었고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제가 얼마라고 그랬죠? 현대차에서 9만 5천 원 정도로 제시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 달 만에 17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여전히 업황이 좋다라는 증거니까 우리 삼성전자 주가 즐기시면 되고요. 언제까지? 내년까지는 그냥 기분 좋게 즐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중국발 외신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좋은 얘기가 나왔죠. 자, 아마존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메타까지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를 한다고 하죠. 어디다? 데이터 센터에. 이 말은 여전히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거품은 절대 아니에요. 오늘 미국에서도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 알아볼 거니까 준비한 내용이 많습니다. 영상 집중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해주셔야 될 게 있죠.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댓글창에 제가 한 달 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게 있죠. 자, 매도금지. 삼성전자 올해가 끝이 아니에요. 내년에도 좋고요. 지금 전망은 27년, 길게는 28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믿으시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분명히 업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분명히 D램 가격이 내려가는 기점이 올 거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에 영향이 올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년 1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도 다뤄드릴 거니까 댓글창에는 뭐라고요? 매도금지. 적어도 우리 영상을 봐주시는 삼성전자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은 매도금지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자, 일단 하이닉스가 오늘 너무나도 강력해요. 실제로 프로그램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역시 같이 들어오고 있고 결국 프로그램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3시 30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요 프로그램 매수가 외국인과 합쳐진다는 건 아시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SK 하이닉스의 잠정치는 지금 수급이 다 좋아요. 이 보험만 빼놓고 투신, 연기금, 외국인 모두 다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에 반해 외국인은 좀 매도세가 있었어요. 자, 한시를 기점으로 외국인이 다시 수급이 강해졌는데 연기금도 오늘 일부 시간에 따른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에 대한 수급을 삼성전자와 좀 비교를 해드렸었어요. 자, 요게 삼성전자 수급이고요. 요거는 하이닉스예요. 외국인 수급을 보시게 되면 거의 다 매수가 찍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근데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매도가 찍혀 있었죠. 하이닉스는 저점 대비 확실히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시대 차익이 나오는 거고 이 물량이 삼성전자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다만 오늘 나온 리포트가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로 살짝 수급이 옮겨가는 트리거가 되줬다. 자, 요게 나왔죠. SK증권에서 100만 원을 제시했어요. 이거 저도 좀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요게 아마 하이닉스의 수급으로 가는 그런 트리거가 된 리포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SK증권에서 삼성전자도 높게 쳐주긴 했어요. 17만 원을 제시해 줬는데 여기 나오네요. 목표 주가 17만 원. 이것도 파격적인데 하이닉스는 100만 원을 제시하다 보니까 뭔가 화제성이 하이닉스 쪽으로 가는 분위기고요. 자,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서는 여기도 좀 파격적이었죠. 84만 원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노무라에서는 27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거 27년까지도 이어질 거고 길게는 28년이 정점이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는 추적을 해가면서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은 26년까지는 어쨌든 강할 거다. 그 중에서도 1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오늘 나왔죠. DDR5 가격 발표를 11월 중순까지 연기한대요.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니까 미리 먼저 저렴한 가격에 발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현물 가격이 폭등했고 DDR5 가격은 3단계나 뛰었다. 근데 DDR5만 뛴 게 아니라요. 전 세대 모델인 DDR4도 같이 뛰고 있죠. 그래도 제가 요거 맨날 보여드리잖아요. DDR5가 얼마나 올랐는지, DDR4가 얼마나 올렸는지, 심지어 DDR3까지 가격이 동반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제 영상 자주 봐주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보고 있으실 거예요. 거의 한 달 넘게 단 하루도 가격이 안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만큼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수요가 계속 폭발적이라는 거는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바로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출이 계속해서 4분기도 기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우리는 이 D램 가격도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지만 또 뭘 확인해야 되죠? 요것도 있습니다. 자, 산업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수출 동향을 우리는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10월 달에도 3.6%가 증가를 했어요. 뭐가? 반도체가. 자, 심지어 10월 달에 뭐가 있었죠? 명절이 있었잖아요. 명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증가를 했다. 여전히 반도체 산업이 좋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11월도 있고 12월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건데 당연히 우상향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는 당연히 삼성전자의 이제 매출 추이를 확인하면서 주가 고점을 판단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반도체가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구나. 수출이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건 당연히 삼성전자, 그 다음 플러스 하이닉스의 매출이 잘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단순하게 삼성전자가 혼자 좋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그냥 AI 수요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그냥 반도체 업황이 모두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여전히 내년도 좋을 거란 전망을 갖고 있죠. 실제로 하이닉스가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26년 물량은 이미 꽉 차 있다고 해요. 심지어 27년까지도 스케줄이 빡빡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삼성전자도 그런 발표를 했죠. 26년도 우리도 스케줄이 가득 차 있다. 그 말은 이미 26년 생산할 물량까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6년을 넘어서 27년까지도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해서 업황이 좋을 거라는 전망을 하는 이유가 이런 동향을 보면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이거 지금 업황 좋은 거 아셨잖아요. 지금 9월 달부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왔다고 해서 지금 한 50% 오른 것 같아요. 자, 50% 더 올랐네요. 예, 거의 6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57% 정도 찍혀 있는데 절대 파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냥 고점이라고 파시는 게 아니라요. 지금 오늘 프로그램 매도한다라고 파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업황이 계속해서 사이클이 좋다라는 걸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매도 금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도 금지 강조드리고 분명히 고점이 오는 그런 시그널은 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D램 가격이 어느 순간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수요가 무한정으로 진행되진 않죠. 그렇게 되면 공급이 많아지는 그런 구간이 온다라면 주가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신한에서 예측을 한 수급 그래프인데요. 자, 이 파란색 라인이 0을 넘어서게 되면은 공급이 많아지는 거고요. 0 밑으로 내려가면은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이 구간이죠. 여전히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인데 내년 1분기 시점부터는 공급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점을 치고 있죠. 근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맞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필연적으로 이런 구간이 올 건데 자세히 보세요. 이 그래프, 요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잠시 내려가는 구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여전히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매출은 계속해서 우상향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분명 공급이 많아지는 구간이 온다라면 요거 D램 가격 당연히 일부 내려가겠죠. SSD 가격도 일부 내려갈 건데 분명 기사들이 나올 겁니다. 공급이 지금 많아지는 현상이 나오면서 D램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하이닉스의 주가를 살짝 조정이 나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절대치는 계속해서 수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가 좋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기세가 나온다면 우리 속지 말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단순하게 이 D램의 가격 지표만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죠. 거기에 HBM도 있잖아요. HBM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년 1분기나 2분기 때부터는 삼성전자의 HBM 매출이 급증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D램에서 가격이 살짝 다운이 되더라도 더 큰 매출이 나오는 그런 섹터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가 여전히 좋다라는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런 거에 속지 말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도 제가 앞으로도 계속 다뤄드릴 거니까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영상 많이 봐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죠? 구독을 눌러주셔야 영상을 많이 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좋아요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HBM 판매 내년에는 2.5배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당연히 지금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거의 독점식의 납품을 하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월등하죠. 하지만 HBM4부터는 양상이 달라진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일시 공정을 이용해요. 한 세대 더 진보된 공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1B 공정을 사용하죠. 그렇다라는 건 삼성전자의 HBM이 속도도 빠르고요. 발열은 더 적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수율이 살짝 떨어질 수는 있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진율은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업계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점유율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려고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HBM3도 가격 인하를 하고 HBM4도 가격 우위로 추격을 할 거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요건 이제 치킨 게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1등이 된 것도 과거에 일본 업체들과 치킨 게임을 하면서 계속해서 가격을 내리고 해서 끝까지 살아남은 게 삼성전자라는 건데, 자, 이번에도 과연 이런 식으로 HBM을 끌어갈지 요거는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어찌됐건 점유율을 좀 끌어온다라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리고 예측하기를 요것도 많이 예측이 됐던 내용인데, 일단 내년 기준으로는 하이닉스가 62% 점유율을 예상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30%까지 끌어올릴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시간이 더 뒤로 갈수록 30%가 아니죠. 계속해서 하이닉스 점유율을 뺏어오는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닉스와는 좀 다른 공정이 하나 있어요. 베이스 다이라는 요 공정을 하이닉스는 어떻게 하죠? TSMC에 위탁하죠. TSMC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한다라면 TSMC가 계속해서 같은 가격을 받으면서 진행한다라는 보장이 없죠. TSMC가 여차하면 야, 우리 너무 지금 빡빡해. 너네 거 우선 해주려면은 가격 좀 올릴게. 이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단가가 상승하게 되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베이스 다이 공정을 자체 파운드리로 돌린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TSMC한테 뭔가 굽신거릴 이유는 없겠죠. 대신 최초 진행을 할 때 설비에 대한 비용이 발생은 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이 시간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마진율이 올라간다면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는 그런 구간이 필연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방금 보셨던 이 내용처럼 가격까지 우위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라면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 HBM 점유율 그래프를 비교한 건데요. 이 노란색이 하이닉스고 회색이 삼성이에요. 실제로 3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때는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엔비디아에 납품 못했잖아요. 요것 때문에 지금 미비한데 4분기 때부터는 HBM 3 요거를 이제 납품이 되다 보니까 4분기 때는 살짝 격차가 줄어들긴 하지만 자, 내년 3분기, 4분기 때는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그렇다라는 건 삼성전자가 내년에 HBM의 점유율을 30% 예상하고 있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더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점유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매출이 더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여전히 전망이 좋고요.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다만 우리는 예측을 하는 거죠. 이 예측을 한다는 게 맞추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자, 이런 이유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좋을 수 있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둘씩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걸 하나씩 쳐내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했겠구나. 아, 그러면 지금 단기 고점일까? 아니면 진짜 추세가 꺾인 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는 공부를 해서 찾아가야 된다. 일단은 자, 루빈이라는 이 엔비디아 차세대 GPU 같은 경우는 내년 3분기에서 4분기에 양산이 되죠. 자, AMD 거는 언제부터 양산이 되죠? 내년 4분기. AMD에서 만들고 있는 건 MI450이죠. MI450. 얘는 내년 4분기 때부터 양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HBM4죠. 요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이 두 곳에 공급을 해주는 시점은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예요. 빠르면 1분기인데 아무래도 보통 예정했던 것보다 뒤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2분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전자의 이 HBM 매출 추이를 보시게 되면 2분기 때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추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뭐였죠?
이 D램하고 SSD 가격이 거의 실시간으로 발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리고 월별로 발표되는 이 수출 동향, 반도체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지, 이 사이클이 점점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모두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요소 하나가 좀 안 좋아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또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뭐가 있죠? 파운드리가 지금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항이 에이펙 때 방한해서 뭐를 얘기했죠? 엔비디아에서 필요한 로봇 관련 반도체를 모두 삼성전자에서 생산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믿고 있는 거고요. 사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지금도 적자죠. 하지만 이게 흑자로 돌아가는 구간으로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도 대량 수주를 했죠. 테슬라에서도 삼성 파운드리에 요청을 했고요. 최근에 AI6 칩을 계약을 했는데 5, 요것도 지금 계약을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죠? 원래는 요 AI5는 TSMC에만 위탁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하이닉스도 언급하면서 TSMC가 소위 말해 슈퍼 을이 됐어요. 자,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그렇고요. 이 TSMC에 요청을 하더라도 TSMC가 워낙 물량을 많이 수주를 하다 보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 거 빨리 해줄 테니까 돈을 더 주세요라는 상황까지 나오다 보니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요청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물론 순수하게 기술력으로만 물량을 뺏어오는 게 베스트긴 한데 지금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으니 TSMC에 집중적으로 물량이 가다 보니 삼성전자에도 계속해서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테슬라뿐만 아니라 또 어디가 요청을 했죠? IBM도 있죠. IBM도 있고, 자, 일본의 게임 회사 닌텐도도 있고, 자, 퀄컴, 핸드폰 AP 만드는 요 퀄컴도 지금 퀄 테스트 진행 중이고, 현대차도 차량용 반도체를 요청해놨어요. 그리고 애플조차도 이미지 센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요청해놨습니다. 자, 파운드리 사업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견인을 해주는 건 이 레거시 반도체 SSD하고 플러스 HBM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런데 플러스 파운드리까지 올라간다라면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목표가 17만 원까지 나왔죠.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20만 원까지 어쩌면 올해 연말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흐름이 좋다라는 분석이 가능하시죠. 다만 이런 요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좋다가 아니에요. 수출 동향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D램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추적하셔야 되고, 삼성전자 실제로 4분기 매출 진짜 좋게 나오는지, 내년 1분기도 매출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추적을 하면서 제가 영상을 통해 안내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시고, 많이 봐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죠? 구독이죠. 구독 아직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삼성전자가 좋다라는 거를 이제 다 아셨죠? 언제까지? 최소 내년 여름까지는 좋다. 근데 이게 더 길게 내면 26년을 넘어서 27년까지 좋다라는 거를 모두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단기 거의 50%가 넘게 갔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자, 후성이라는 종목은요, 소부장 중에 소재를 담당하는 회사예요. 얘는 삼성전자 오를 동안 무려 100%를 넘게 갔습니다. 자, 심택이라는 회사는요, 삼성전자의 부품을 담당하는 회사예요. 부품. SSD를 만들고 이 D램을 만들어서 연결해주는 기판을 담당하는 회사인데 얘는 단기 150% 갔죠. 자, 테크잉은요, 장비 회사예요. 삼성이 SSD를 만들면 요거를 테스트해주는 장비. 심지어 얘는 이제 HBM 장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단기 170%. 자, 삼성전자가 최근 50% 이상 올라가는 동안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은 최소 100%에서 많게는 170%까지 갔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우리 투자적인 관점으로는 좀 더 소형주인 소부장 종목들이 더 많이 가는구나라는 걸 아셨죠? 그럼 포트에 한 개에서 두 개는 가져가셔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가져왔죠. 자, 차트 보시면 삼성전자 진성 주주분들은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랑 주가 흐름이 거의 99%가 일치하구나. 자, 이때 고점 찍었을 때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 기대감이 있었을 때잖아요. 하지만 납품 실패 얘기 나오면서 주가 그냥 하방으로 내려꽂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거래량까지 동반했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종목은요, 삼성전자의 후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거의 삼성전자 때문에 먹고 사는 기업이다 보니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온다고 봐주시면 되고, 하이닉스도 물론 납품을 하지만 상당히 비중은 적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종목 역시도 반도체 관련 장비 업체이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업황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이 거래량을 언급해 드렸었는데,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전형적인 수급주의 흐름이다 보니까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만 하죠. 자, 외국인과 기관이 종목을 매수하는 근거는 하나죠. 이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버냐 못 버냐. 사실 이게 주식의 본질이죠. 돈을 버는 기업이어야지 주가가 오르잖아요. 근데 당연히 업황이 좋으니 반도체 장비 업체, 얘도 무조건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단기가 아니잖아요. 내년도 좋고 내후년까지도 좋을 거로 예상을 하니,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개인이 파는 이유는 요거죠. 이 구간에서 물려있던 개인들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이잖아요. 업황이 좋다는 거 이미 확인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단기로 끝나지 않다는 거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중요하죠. 삼성전자 파시고 이거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삼성전자 내년까지 당연히 들고 가셔야죠. 중장기 포트로 삼성전자 들고 가시고요. 자, 이 종목은 우리 스윙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단기 저항이 요 라인이거든요. 요 구간이 대략 100% 되는 구간이에요. 우리 요 정도는 한번 노려보자. 언제까지? 11월에서 12월까지 스윙으로 접근해 보자. 삼성전자는 요때 파실 거 아니잖아요. 내년, 내후년까지도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요거 나름대로 그때그때 상황을 지켜보시고, 우리 11월에서 12월까지 들고 가서 요 구간, 요 100% 구간 한번 수익 챙겨서 겨울은 우리 따뜻하게 보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은 지금 장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되는 시간이 다가가다 보니까 우리 늦어도 내일 정규장에도 한번 진입해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사이클이 반짝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좋아요. 내년도 내후년까지도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 무조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파시고 이거 사라는 얘기 아니죠. 우리 이 종목은 포트 비중을 10%에서 한 20% 정도만 가져가 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두 글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모두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장중이기 때문에 좀 빨리 좀 보내주신 분들은 오늘 장중에 또 진입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좀 남겨주시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올라가는 거 보고 사면 안 돼요 하시는데 안 되죠. 아까 소부장 중에 후성, 얘 100% 갔죠. 얘는 소재, 부품, 심택이죠. 얘 단기 150%. 테크윙 보셨죠? 테크윙 장비죠. 얘는 170% 갔잖아요. 돌아서면 올라가 있는 게 요즘 반도체 섹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때 고점에서 진입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진입하자. 우리는 공부하는 똑똑한 투자자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미 업황에 대한 이해도가 이미 높으신 분들이고, 그렇다면 반도체 사이클 계속해서 갈 거 아셨으면 우리 이 소부장 중에 장비, 삼성전자의 테스트 장비, 이 후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 소액은 한번 담아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112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고요.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요 파란색 링크가 나오는데 요게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라 요 링크 뒷번호랑 일치를 해요.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작동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어디로 넘어가냐,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두 글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빠르면 오늘,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늦어도 내일 정규장에는 꼭 진입해보자. 소액은 매수해보자 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좋죠. 업황 자체가 거의 파생된 섹터들, 전력인프라,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는 로봇까지 가고 있어요. 이만큼 AI 관련된 섹터들이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그 중에 핵심은 바로 반도체다. 왜 제가 핵심이라 말씀드렸냐면 현재 기준으로 AI에서 가장 매출이 강력하게 나오는 섹터가 반도체밖에 없어요. 그나마 매출이 나오는 섹터는
변압기 관련이 있죠. 자,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까지 모두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실제로 미국에 수출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강력하게 매출이 나오는 건 우리 반도체 섹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흔적들이 제가 아까 수출 데이터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이 디램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도 보여드렸고, 또 이게 있죠. 메타가 36조 원을 채권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거의 10% 이상 빠졌어요.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채권을 발행해서. 그런데 이 채권을 발행해서 생긴 돈을 어디다 투자하느냐?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 들어가면 뭐가 필요하죠? 반도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섹터가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있죠. 아마존이 금요일날, 저번 주 금요일날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요 아마존 웹 서비스, 요게 클라우드 서버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인데 이 매출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회사들이 실제로 이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정말 글로벌 빅테크가 아니고서는 보통 회사들은 AI 데이터 센터를 개별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스타트업 같은 AI 회사들이 이런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서 이 클라우드를 대여해서 AI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서비스 매출이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무슨 말이죠? AI의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고 AI로 인해서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자,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라고 있었잖아요. 이때는 매출이 안 나왔어요. 기대감으로만 올랐는데 지금 이 AI는 거품론이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때와 다르다고 말하는 게 매출이 발생을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물론 주가가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현재 매출이 나온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가 강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젠슨항의 엔비디아는 이런 얘기를 했죠. 이미 수주 잔고가 700조이다. 대략 한 680조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자, 최태원 회장이 이런 얘기도 했죠. 명절 전에 샘 올트먼이 왔다 가서 90만 장 요청했다고 하잖아요. HBM 90만 장. 이거 대략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거 100조예요. 여전히 수요가 많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니까 삼성전자 지금 고점 아니에요. 여전히 흐름 강하고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내년 봄까지는 좋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측을 하려고 맞춰드리려고 말씀드린 거 아니라는 거 이제 다 아시죠?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수출 동향, 디램의 가격, 그 다음에 HBM 매출이 삼성전자에서 얼만큼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외국인의 동향들, 지금은 하이닉스 쪽으로 오늘은 좀 매출이 수급이 넘어가고 있죠. 하지만 다시 삼성전자 돌아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고점 시그널이 나온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꼭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안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많이 봐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죠? 구독이죠.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더 부탁드리고 댓글창에 제가 뭐라 그랬죠? 삼성전자 고점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내년까지는 우리 매도금지, 그리고 내년을 계속해서 매도금지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최소 상반기는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얘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